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물론 뭐 지금 뭐 청와대 이전으로 난립니다만은 그 문제로, 그거는 그 문제의 그 깊은 어떤 그 정치적 계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이런 것들은 김동원의 하이파이브에서 아주 잘 다루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빼고, 일단 뭐 공약 문제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공약은 다 지켜야 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좀 정리를 해서 지키지 못할 것들은 좀 적혀놓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뭐 공약은 원래는 약속이죠. 공약도 더군다나 공약이니까 공개적으로 이게 내놓은 약속이기 때문에 지키는 게 좋죠. 원리적으로 원칙적으로 지키는 게 맞고, 그리고 특히나 중요한 공약 같은 경우에는 그걸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참 제대로 그 정확하게 지적을 했는데, 지금까지 공약 가운데 그 실제 공약한 것과 그게 국정과제로 채택되고 실제로 한 게 한 50% 정도 역대 정부에서 한 반쯤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 선거 가서 어떤 지역에 가서 했던 말들이 그때 다 국정과제로 채택되지는 못했다는 이야기고, 한 절반은. 그리고 모두 다 뭐 실천하겠다고 오히려 천일TV님 청와대 이전 같은 공약 안 지키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천일TV님은 청와대 이전에 대해서는 아주 반대를 하시네요. 예, 뭐 사람마다 또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 아무튼 그래서 그 이야기인데, 공약 가운데 모두 다 실현하고 하면은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크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는 결국은 이제 지금 윤 당선인과 그다음에 본인이 또 공동정부를 이야기하면서 인수위원회에 들어가서 위원장을 맡았으니까 자신이 또 낸 거하고 이렇게 합쳐서 전체 공약들을 한번 실현 가능성, 그 다음에 또 재정 소요액, 그 다음에 또 거대 야당이 거칠게 반대할 가능성, 뭐 등등 여러 가지를 따져서, 아니면 사회적 갈등이 오히려 더 커질 요소, 뭐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좀 정리를 하겠다는 거고, 그 정리를 뭐 어떤 것들은 채택하고 어떤 거는 수정 보완을 해서 하거나, 혹은 어떤 것들은 폐기하거나. 보통 뭐 폐기란 말은 보통 잘 안 쓰죠. 안 쓰고 뒤로 미룬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는데, 뭐 오히려 뭐 안 할 것들은 확실하게 폐기한다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폐기 가능성까지 다 열어놓고 검토를 하겠다. 이게 현실적으로 이제 지금 이제 재정 적자가 엄청나게 누적돼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그 지적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재정 누적 속도가 너무 빠르다. 예, 이런 이야기가 있고, 또 동시에 재정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같은 이제 공기업 같은데, 우리 이번에도 한전에 그러니까 뭡니까,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것들이 생각보다 뭐 풍력이니 태양광이니 이런 것들이 전력을 생산하는 말하자면 효율이라 그럴까요? 그 비용은 높은데 전기 생산하는 양은,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양은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말하자면 탄소 배출을 안 한다, 뭐 이런 장점은 있지만, 그런 문제 때문에 이걸 추진할수록 한전의 전기요금이 올라야 되는데 그걸 억누르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지만, 어떻습니까? 정부 예산이 들어가지 않지만 한전 적자가 누적돼서 결국은 나중에 국민 세금으로 그걸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것처럼 공기업의 적자로 되어 있지만 실은 국민의 부담으로 가려져 있는 그런 까지 다 포함하는 재정 적자 개념, 크게 보면
우리나라가 결코 소위 말하는 OECD 회원국들 가운데 낮지 않다는 게 오히려 높다는 이야기를 하는 재정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보면 재정 적자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뭡니까 50조 원 소상공인 그것도 아마 선거가 6월 달에 있기 때문에 여야 합의해서 그냥 통과될 가능성이 많다고들 얘기를 하던데 어쨌든 그거 그렇게 되면 최소한 40조 정도 국방비에 상당하는 국방비 예산에 상당하는 그런 추가적인 적자 재정 때문에 국채를 더 발행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건 통과될 것 같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여야 합의해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기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지금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와중인데 여기에 지금 이제 선거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천일TV님이 또 이런 말씀하셨지. 이재명 실어서 찍은 거지 윤석열 공약 보고 찍은 것이 아닙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선거가 그래서 선택이란 게 선거에서의 선택이란 게 굉장히 아주 세심한 선택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실어서 윤석열 찍는 경우도 나오고 그러면 공약을 보고 찍은 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윤 후보가 낸 공약을 그런 의미에서는 또 구조 조정을 할 이유가 하나 더 될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A가 낸 공약 가운데 윤 후보가 낸 공약이 여러 가지 있다면 그 중에 한 10가지가 마음에 들고 한 3가지가 마음에 안 든다. 이재명 후보가 낸 공약 가운데 또 한 5가지는 마음에 들지만 또 3가지는 마음에 안 든다. 그렇다 하더라도 서로 엇갈리더라도 어쩔 수 없이 한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 것도 있고 방금 공약 때문이 아니라 또 다른 이유로 또 선택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선거에서의 선택은 매우 세밀한 선택이 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그건 또 정권을 한 번씩 교체해 주기 때문에 그것이 가지는 의미는 계속해서 혼자 독재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왕권을 계속 물려받을 때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또 제거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선거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정치 권력을 교체하는 더 좋은 방법을 아직은 생각해내지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어쨌든 공약을 이렇게 됐을 때 공약은 무조건 다 지키는 게 아니라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많은 분들이 그거는 다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는데 그럴 때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정부로부터 이제 공약 같은 걸 갖다가 검토를 해보고 거기에 만약에 수정 보완을 할 필요성이 있으면 왜 그런지 그다음에 어떤 식 대안이 있는지 등등을 재정 소액도 추계해보고 그렇게 해서 올려라 그랬는데 아마도 인수위 자체에서도 그걸 갖다 검토하고 있겠지만 나름대로 실무진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아마 들어볼 것 같습니다. 들어보고 또 폐기할 것. 그 다음에 또 아마도 여소야대니까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부동산 관련 무슨 시행령 바꾸어서 그 부담을 좀 줄인다든가 이런 것도 좀 할 수 있는 것들은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그 말고 또 이제 지금 여성가족부 폐지 이런 것도 좀 실제 여성가족부를 예컨대 보건복지부 안에 하나의 부서로 놔두든 실제 성과를 이때까지 했던 성과를 검토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텐데 그것도 지나치게 반대가 심하면 또 그걸 갖다가 무슨 페미니즘이 이런 뭐에 대한 공격이 어쩌니 너무 시끄러우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는 아니니까
그걸로 왈가왈부하면서 국정 능력을 거기 정력을 그런 쪽에다가 너무 쏟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마도 인수위에서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정리가 되면 5월 초에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이죠. 아닌가요? 5월 초니까 5월 10일이니까 아직 대통령 되기 직전일 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국정과제를 아마 발표를 하게 될 것 같고 대국민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이제 그간에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할지 무엇부터 우선 추진할지 이런 것들 갖다가 이제 국민 앞에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되고 나면 이제 좀 이제 순서라든가 어떤 식으로 할게 이제 우리 눈앞에 어떤 것부터 어떤 식으로 할지가 좀 그림이 보일 것 같습니다. 예.